네, 오늘은 수일치입니다. 우리 수일치는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죠? 중학교 때 수일치를 주로 뭘 배웠냐면, 주어 자리에 3인칭 단수가 나왔을 때 동사 s 붙이는 거 말고 가장 일반적인 수일치 문제는 요게 많이 나왔었어요. There is냐, there are냐를 묻는 문제가 주로 나왔었고, 이때 there는 허사기 때문에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의 수일치를 한다. 그래서 이 명사가 복수면 are나 were를 쓰고 단수면 is나 am을 썼죠. 또는 was를 썼죠. 자, 그런 수일치 문제가 있었는데 고등학교에서의 수일치 문제는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일치 들어가기 전에 수일치가 왜 중요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데 고등어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좀 적어볼게요. 필기를 좀 잘 해놓으세요. 첫 번째가 이제 분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분사의 형태, 그러니까 태나 시제. 어렵게 나올 경우는 2가지를 조합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얘가 having been pp냐 아니면 having pp냐 이렇게 태를 묻기도 하고요. ing냐 pp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죠. 아니면 시제 그냥 having pp냐 아니면 그냥 ing냐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였고, 두 번째 포인트가 접속사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는 많이 본 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어법 올라와서는 which냐 are냐 아니면 that이냐 which냐 where냐를 묻는 문제 등등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주로 종속 접속사들에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where냐 which냐 아니면 which냐 that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병렬이고요. 이제 병렬은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주로 and or but 뒤에 있는 동사 병렬이 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and나 or but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형태 에만 주목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이 수일치인데 의외로 낚이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해요. 아니 문법 세계에서 수일치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낚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어떤 패턴으로 고등어법에 수일치가 등장을 하는지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쌤이 문장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맨 위에 있는 문장부터 한번 보죠. 자, people who come from a rich family are not always happy. 해석은 쉽죠? 부잣집 출신의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죠. 여기서의 그 후절이 대가로 쳐져 있는 후절이 관계사절이라는 거죠. 관계사절이기 때문에 주어가 수식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 실질적인 주어의 핵이라고 하고 주어가 수식받고 있고요. people이 주어,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are를 사용을 한다. 이게 포인트였던 거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실질적인 주어의 핵과 people과 동사 바로 앞부분에 있는 명사가 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복수면 얘는 단수로 나오고 얘가 단수면 얘가 복수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얘가 복수인데 수일치 문제가 나왔어요. are냐 is냐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얘가 복수인데 얘도 복수야.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 복수를 보고 are를 고르겠죠. 그럼 출제자의 입장에서 출제란 보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어의 핵과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의 수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 때 수일치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그죠?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죠. The belief that men are superior to women is not true. 여기 지금 안 적어놨는데 첫 번째 문장은 뭐였죠? 그러면 저 후가 관계사절일 때, 그러니까 형용사절이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 관계사절과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을 형용사절이라고 하죠. 형용사절이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 그 다음에 the belief that men are superior to women,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믿음, 이건 동격절이네요. 믿음은 is not true, 사실이 아니다. 이때는 동격절이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 그 다음에 a bag full of bills and coins. 두 번째 문장에도 마찬가지죠. 주어의 핵과 동사 앞에 있는 명사의 수가, 그러니까 belief하고 women의 수가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일치 문제가 성립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는 is냐 are냐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 bag full of bills and coins. 마찬가지죠. 형용사 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bag 하고 coins가 수가 다르다는 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수일치 문제 was냐 were냐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폐와 동전으로 가득 차 있는 가방이 발견되었다. 역에서. 그 다음에 the child playing baseball with his friends. 친구와 함께 야구를 하고 있는 그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이건 어떤 경우예요? 분사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어의 핵과 동사 앞에 있는 명사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수일치 문제가 성립할 수 있다. is냐 a냐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일치 문제는 이 동사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the dish broken into pieces. 여러 조각으로 깨어진 그 접시는요 is expensive. 비싼 접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분사죠. 그래서 이때는 현재 분사가 나왔고 그 PP 형태로 과거 분사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저 사이에는 which is 같은 이제 주격 관계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The books on his desk. 그의 책상 위에 있는 그 책들은 were written by him. 그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이다. 그래서 전치사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치사구가 수식하는 경우. 그다음 마지막 문장 The right to vote.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is a basic part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성분이다. 그래서 투부정사구가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right to vote. 그래서 여기서는 투부정사구. 지금 정리한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에요? 그렇죠. 주어를 수식하는 성분들, 주어를 수식할 수 있는 성분들인데 주어를 수식하게 됨으로써 어떤 사태가 발생합니까? 수식하는 성분들이죠. 얘네들이 주어를 길게 만들어요. 주어와 동사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성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주어를 이제 수식할 수 있는 성분들이다. 라는 거 좀 정리해 두시고, 그러니까 주어가 수식받음으로 인해서 길어지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와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
멀어질 수 있는 모든 이제 경우의 수를 다 이제 따져본 거고요. 외우진 않아도 괜찮은데 이렇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는 달리 주어의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굴절하기 때문에 조사가 있어서 주어를 막 뒤로 보내도 괜찮죠.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밥 먹었니? 라는 문장을 너 밥 오늘 먹었니? 해도 되고 밥 먹었니 너 오늘? 해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영어는요 주어가 반드시 앞에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뭐 도치된 문장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어가 수식당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동사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이때 네가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제대로 나의 문맥을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일치라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요 절 전체가 주어를 차지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절 전체가 주어를 차지해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That I should be a lawyer. 내가 변호사가 돼야 한다는 사실은 나의 아버지의 아이디어이다. 이 경우에는 대절. 주어는 명사만 가능하니까 지금 명사절의 종류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대절이 지금 주어 자리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whether, if 절도 명사절의 일부인데 if 절은 주어 자리에 못 나오기 때문에 whether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whether 절. 그 다음에 how he got that much money. 그가 얼만큼 어떻게 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얻게 되었는지는 is a mystery. 미스테리이다. 그래서 의문사절입니다. 그래서 7개의 의문사 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의문사절. 의문사절도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된다. 자, what he gave you, 그가 당신에게 주었던 것은, 그쵸?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왓절이에요. 관계사 왓절.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whatever he tells you,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래서 복합 관계 대명사절. 그래서 whatever, whichever, whoever 다 가능하죠. 또 가능. 그래서 복합 관계 대명사절.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5가지의 절은 모두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는 5가지의 성분들이 모두 주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됩니까? 단수 취급한다는 거죠. 다 단수 취급하고 있죠? 단수 취급을 해야 한다가 명사절이 주어 자리 나왔을 때의 규칙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적 기능을 하는 절이 주어 자리에 나왔을 경우에는 단수 취급한다. 적어 놓을까요? 별표 쳐주시고 문법적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나오면 단수 취급을 한다. 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차례차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 텐데, one of 복수명사 단수동사는 많이들 아시는 표현일 거예요. one of가 나왔을 때는 복수명사가 나오고 one이 주어 취급을 받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한다. 자, 이 경우에도 주어와 동사의 거리를
거리가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So one of the things I want to do abroad. 내가 해외에서 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는 so things 다음에는 which가 생략되어 있죠. One of the things I want to do abroad까지가 이제 관계사절이고요. I want to do abroad가 원이 주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한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의외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2번 a number of, the number of 이 표현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The number of는 many의 의미를 갖는다. 얘는 정확하게 의미가 many입니다. 그다음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뒤에 복수명사의 수 그래서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단수 취급을 하겠죠. 얘는 many니까 그 다음에 있는 명사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다. a number of 하게 되면 많은 수의 복수명사들은 그래서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지는 거고요. 복수 동사한다. 얘한테 맞추는 거고 복수명사에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복수명사의 수란 뜻이니까 포커스가 여기에 맞춥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맞추고 얘는 여기에 맞춘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A number of cars run on gas. 여기서는 a number of가 많은이라 그랬죠? 많은 차들이 얘가 주어인 거고 얘는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는 복수 동사를 썼습니다. 가스로 달리게 된다. 여기서 gas는 이제 gasoline이겠죠? 휘발유. The number of students. 학생들의 수가 학생들의 수. 그래서 얘가 주어의 핵이기 때문에 the number of가 주어의 핵이니까 단수 취급을 한다. 이때는 is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 the number of, a number of도 의외로 많이 나오는 문법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요. 3번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좀 별표 쳐주시고 수량 부분 표현 다음에 복수명사 불가산명사 즉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왔을 때인데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형을 씁니까? 복수형을 씁니까? 그렇죠. 단수형밖에 없죠. 근데 단수라고 말하는 게 좀 의미가 없죠.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s를 못 붙인다는 얘기죠. 자, 굉장히 단순한데 앞에 있는 요 문법 포인트들 any, almost, have, some, part of the rest 분수, percent, of 다음에 단수 명사가 나왔을 때는 단수 취급, 단수 동사. 얘네 똑같은 애들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왔을 때는 복수 취급한다.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 한번 보시면 2/3 of the water 그 물의 3분의 2는 is polluted 오염되었다. 그래서 water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 is를 하는 거고요. 2/3 of the pencils 그 연필들의 3분의 2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죠. 따라서 복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is 단수 취급을 했고 밑에 거에서는 are 복수 취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모의평가에 고3 모의평가에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좀 적어두세요. The percentage of 예문이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맥락이었거든.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live in poor conditions 예를 들어 이런 예문이었다 보면 이때 이제 수일치 문제가 나온 거죠. is냐 아냐를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이 여기서 R을 골랐어.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하게 잘 고른 거죠. 지금 수일치 문제를 percent가 나왔고 다음에 복수명사 나왔기 때문에 비동사 복수가 R가 맞지 않느냐 라고 쌤한테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is가 답입니다. 여기 R가 아니고 is가 답이에요. 왜냐하면 수량 부분 표현에서 나와 있는 percent는요 보통 앞에
무슨 퍼센트라고 나와야 돼. 뭐 60%, 뭐 70% of the people who live in poor conditions. 좋지 못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70%는 60%는 이렇게 퍼센트가 수식 받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앞에 어떤 수치가 대부분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의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요, 포커스가 뭐예요? 좋지 못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percentage, 비율은요, 얘가 지금 포커스죠? 비율은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증가하는 거지, 그죠? 물론 사람들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말하는 게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the percentage of는 단수 취급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표현들이에요. 이렇게까지 이 표현들 다음에 단수명사 나오면 단수 취급, 복수 나오면 복수 취급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very of나 each of나 either, neither, everyone, everything은 단수 동사, 즉 단수 취급하는 게 포인트죠. 그냥 다 단수 취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것만 기억하면 돼. every나 each 다음에는, 또는 either 다음에는, 또는 neither 다음에는 of가 붙을 수가 있어요. 붙었죠 여기 지금? 이렇게 붙는 경우에는 이때는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요게 헷갈리는 포인트죠. 하지만 주어는 either와 neither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는 거. 이렇게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죠. each 단수명사 단수 취급, every 단수명사 단수 취급. 둘이 나왔다 하더라도 단수 취급이야.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 every of, each of, either of, neither of 같은 표현들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의 수일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접속사는 대표적으로 총 6개가 있죠. 접속사 종류가 요밖에 안 돼요. 요 6개라는 접속사는 다 기억해 두시고, 지금 동그라미를 치는 부분이 바로 수일치가 되는 명사의 포인트예요. 저 대부분은 다 B에 하는데, 그죠?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 not only but also B, 다 B에다 수일치를 하게 되는데,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란 뜻이기 때문에, 그죠? 얘는 복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요 B as well as A죠. A는 물론이고 B도 란 뜻이야. 다시 B는 물론이고 A도가 아니라, 이거 독해에 나오면 주제 파악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는 물론이고 B도인데, 여기서 as well as A라는 구문은요, 사실상 전치사구 역할을 해요. 사전에서 뭐 부사구라고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전치사구 역할이기 때문에 A는 물론이고 B도라고 해석하니까 A가 중요한 거니 B가 중요한 거니? B가 중요한 거죠. 주제 파악하실 때도 주제가 담겨있는 문장이라면 B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A는 기정사실인 거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B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주어인 거고 수일치는 B에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맞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시면 이런 예문이 있죠. 지금 잘렸는데, Jane as well as her friends,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일치 문제가 나와. 얘가 is냐 are냐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건데요. 이거 a로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거든. 학교쌤들이 이런 문제 많이 출제합니다. So Jane as well as her friends are smart. Her friends are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a라고 나왔을 때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a가 아니고요. a가 아니고 is가 답이다. 왜냐하면
B as well as A 구문에서는 뭐 A as well as B라 불러도 괜찮은데 어쨌든 앞에 게 주어라는 거죠. 얘가 주어기 때문에 is가 맞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상 전치사구 역할을 한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as well as B 구문에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사구 도치를 이용한 수일치인데 이 부사구 도치를 이용한 수일치는 시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데 문법 책에서 거의 다루지 않아요. 자주 출제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일단 부사구 도치와 수일치가 결합된 형태, 좀 어마어마하게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정리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 동사, 부사구가 나온 정상적인 어순. 얘가 이제 정상적인 어순이죠.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부사구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구를 얘기해요. 전치사구가 뭐죠? 전치사로 시작하는 구죠. 전치사 뭐 on 또는 in, at 이렇게 나온 다음에 명사구가 나오면 얘를 이제 전치사구라 그러는데 얘가 동사 뒤에 나왔을 때 부사구 도치에 사용되는 동사는 대부분이 자동사입니다. 얘가 자동사예요.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있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사구 도치의 동사들은 비동사하고 lie라는 동사하고 뭐 stand 이런 일형식 동사들과 이형식 동사는 비동사가 주로 출제가 되죠. 이런 형태의 문장이 있을 때 이 부사구를 주어 자리로 보내고 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꾼 도치를 부사구 도치라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주어와 부사구의 위치가 바뀐 것처럼 보이죠. 다시 부사구를 문두로 보내고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둘을 바꾼 것처럼 보여요. 주어와 부사구를. 그죠? 그래서 부사구를 앞으로 보내고 동사 주어 위치를 바꿨더니 동사 주어가 됐다. 그러면 부사구 동사 주어죠. 자, 이때 진짜 주어가 뭐예요? 그쵸? 진짜 주어는 아직도 이 주어인 거죠. 근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부사구의 마지막에 있는 명사 있지. 그 명사가 주어로 착각하기 쉬워. 주어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예문 한번 봅시다. On the islands live냐 lives냐를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The birds on the verge of extinction. On the verge of는 뭐뭐하기 직전의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수거입니다. 멸종 직전의 새들이 섬에 살고 있다는 뜻이야. 한국말로는 그 섬에는 멸종 직전의 새들이 살고 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서 아일랜드가 주어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s를 보고 live를 고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아니라 얘는 부사구 도치였던 거죠.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부사구가 되어서 지금 문두로 나갔기 때문에 얘 부사구 도치 문장이구나. 따라서 the birds가 주어구나. 따라서 문제를 좀 잘못 냈네요. 여기 s가 빠져야 되는데 여기 s가 없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성립이 되겠죠? 둘 다 복수면 그냥 리브 고르면 답이니까. 그 섬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그 새들이 살고 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아까 설명을 잘못했는데 아일랜드만 보고 얘 단수니까 lives를 고른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birds가 주어기 때문에 live를 골라야 된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모의고사 나왔던 지문들을 가지고 수일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치 부분만 좀 같이 보도록 하죠. A가 수일치 문제였는데 한번 봅시다. I was returning to my car after buying groceries. 나는 식료품을 산 이후에 나의 차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나와 있는 문장인데 In the back seat of the car next to mine
자, next to는 뭐뭐 옆에란 뜻을 갖고 있죠. 내 차 옆에 있는 차에 그 차의 뒷좌석에는 was냐 were냐 two sweet little boys 귀여운 어린 아이들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디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는 이제 아이들 남겨두고 쇼핑을 간 모양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바로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뭐 이제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운 고열에 어떤 열사병에 사망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가 답이에요? 그쵸, 많은 학생들이 이 mine을 보고 답을 고르거나 아니면 car를 보고 답을 고르거나 아니면 seat을 보고 답을 고를 확률이 높죠. 뭔가 주어 자리처럼 보이는 자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주어를 찾으려고 여기서 막 애를 써요. 이게 부질없는 지라는 거죠. 뭔 소리냐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구조가 전치사 명사구 전치사 명사구 next 전치사입니다. 뭐뭐 옆에 beside죠? 명사구 다시 전치사 명사구 전치사 명사구 전치사 명사구 전치사 명사구 전치사 명사구 전치사구는 아까 부사구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즉 얘는 부사구 도치 문장이에요. 부사구 도치의 주어가 아니죠 얘네가. 그럼 뭐가 주어야? Two sweet little boys. 얘네가 실질적인 주어기 때문에 복수죠. boys가 주어니까 얘를 보고 월을 골라야 된다. 실제로 이런 형태로 수일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지문도 한번 좀 봅시다. 지문을 다 읽고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수일치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공자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1번은 little이냐 few냐 little이냐 뭐 이런 거 묻는 것 같고요. 2번은 이제 태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은 제기대명사, 4번은 접속사 문제, 5번이 수일치 문제인데 얘가 was가 맞냐라는 거죠. 이거 맞아요? 같이 한번 좀 봅시다. The two major ideas that Confucius, 공자입니다. 공자가 강하게 믿었던 두 개의 주요한 아이디어는 주어와 핵이 뭐야? 그렇죠? 주어는 ideas. 얘가 주어의 핵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본동사 자리죠? was가 틀렸다. 그래서 뭐로 고쳐야 되니? 워로 고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능어법에서는요 수일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배운 내용들 중에서 나오는데 주어의 핵과 그리고 이 주어의 핵과 연결되는 본동사를 찾으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본동사 형태의 수일치를 묻기도 하고 아니면 형태를 묻기도 합니다. 본동사 자리에 막 was를 써놓지 않고 to be that 막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이제 본동사가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얘기죠. 또는 뭐 시제를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어의 핵이 그러니까 주어가 뭐뭐 했다, 주어가 뭐뭐 했다 이 형태로 잘 연결이 되는지를 반드시 해석을 하시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